뉴스파이터에서 그동안 수많은 도로 위 무법자들을 고발했는데 정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재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날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 지난 저 하얀 차가 보이시죠? 네. 한 사거리에서 하얀 차량이 좌회전을 합니다. 네. 근데 위태위태 보여요. 좌회전하는데 정상적으로 가지 그러네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 운전자가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 상황도 지금 너무 우리가 깜짝 놀랄 상황인데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더 깜짝 놀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이후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면 한 사람은요, 화가 난 듯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쫓아오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뒤를 돌아서 도망가고 지금 자리를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둘 중 누가 사고를 낸 운전자 앞에 같으십니까? 지금 도망치는 분이 좀 사고 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황당하지만 지금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사고를 낸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왼쪽에 지금 뒷짐진 사람이 그 사람이란 네, 얘기예요? 빨간 원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사고 운전자인데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신고를 하니까 쫓아가서 삿대질을 하고요. 또 계속 자리를 피해봐도 위협적으로 따라오기까지 하고 지금 보시면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정도로 강하게 밀치고 이후에 뺨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적반하장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상황이 딱 들어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사고를 낸 사람은 60대 남성이라고 해요. 네. 뭐 결과적으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2%예요. 대체 얼마나 마신 거예요? 0.08부터 면허 취소 그렇죠, 시키죠. 그렇죠. 아하. 그거 따진다면 0.14이면 만만치 하신 겁니다. 아하. 만만치. 예, 네. 그러니까 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그 본인이 사고를 내놓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삿대질하면서 더 덤벼드는 건데요. 네. 왜 또 저렇게 삿대질하면서 덤벼들었냐면 피해 운전자가 당장 알 수 있잖아요. 술 마신 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아하. 그때부터 이제 폭력이 시작됐다고 해요. 예. 당시의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저 피해자분 말고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크죠. 완전 많지요. 폭행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앞에 차를 신고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안진용 기자님, 가해자를 주변 분들이 말릴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맞서기보다는 자꾸 피하는 데도 따라가면서 또 횡포를 부린 건데 경찰이 출동하면 곧바로 진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허허. 경찰관과도 무려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고 세상에. 하는데요. 그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가해 운전자 경찰차도 그냥 타지 않습니다. 이끄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찰차에 몸과 머리를 부딪히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그러네. 지금 있기도 이렇게 붙이고 합니다. 있네요. 네. 지금 저렇게요. 경찰차에 순순히 타지도 않고 네. 참 저럴 때 김복준 의원님 보실 때는 글쎄요. 참 후배분들이 일선에서 저런 상황 당하는 걸 보시면서 참 자괴감도 느끼고 힘도 빠지시고 분노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거 현행범 체포하는 거 외국 사례 같은 거하고 비교해서 보면 답 나오죠. 외국에서 저런 식의 행태를 부리면 거의 저 진짜 엎은 상태에서 강제 집행합니다. 수갑 채우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어떤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인내가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 사람 지금 저 음주운전으로 0.142% 나왔다면 뭐 그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어요. 그게 많다면 그것도 구속감이 될 수 있고요. 어허.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저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명백히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경찰에서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가지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 기회에 저 사람 저 구속돼가지고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이 만들어져도 무용지물이라는 느낌이 지금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늘었다는 보도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막으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법이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강화는 됐지만 일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이 돼야 돼요. 면허 바로 취소하고 바로 구속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형량도 아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을 할 경우에는 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런 장치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거의 살인죄다.
그래서 살인을 하는 행위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 기술 조금만 더 응용해서 술을 잡은 다음에는 술을 먹은 다음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정말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기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